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우리 김윤영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님, 김윤영 사무총장님은 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뭐 저기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지만은 정말 그 주요한 노동운동의 주요한 대목마다 그 이름이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요. 저희 첫 순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노조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우리 또 오늘 저도 1월 17일 날 우리 존경하는 정원택 교수님의 글 읽어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것은요, 진짜 존경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나비짓이 3월 9일 날 폭풍이 돼서 국민들 앞에 선물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노동운동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소위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문명이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선은 대선인지 소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시시콜콜하고 좀 허접합니다.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어디죠? 놀이터도 얘기하고 머리를 심는 것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너무 대통령들 나오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친절한 것 같아요. 제 돈도 아니면서 막 돈 준다고 그러고. 저는 허접하고 시시콜콜한 것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설레고 재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나 공공개혁 또는 연금개혁이나 규제 협파 이런 것이 일자리 등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데 그런 건 없고 좀 허접한 얘기만 돌아서 저는 이건 대선이 아니고 소선, 우선 요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내연기관을 수백 년을 이렇게 활용하다가 이제 그 시대가 종언을 구합니다. 전기차 나오니까요. 정말로 문명이 바뀌고 정말로 없었던 세상이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전기차가 와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라든가 민주노총의 어떤 금속노조들에 반대해서 전기차 공장을 국내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문명이 바뀌고 어떤 중요한 시대가 전환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국처럼 옛날에 영국처럼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해서 이것이 공공연하게 정의와 일자리로 이렇게 포장되는 이렇게 눈속임의 이 사회에 살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놀이터 얘기, 머리에다 머리카락 심는 얘기,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그런 걸 보면 참 웃기고 허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적인 예로 노동개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한국노총 가서 노동이사제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타임오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국민의힘 윤석열도 따라가서 나도 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쪽은 담합이고 한쪽은 굴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이사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 박원순이가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노동이사제를 했는데 그 노동이사제는 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았어요. 노조 간부왔던 퇴역 간부들의 일자리와 호가호의를 만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 연금 40만 원 받습니다. 공무원 하면은요 한 300만 원 받아요. 여러분 공무원 하면은 100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전교조 교사 하려면요 4대 교대인가 의리 다 나와야 돼요. 연금 한 300만 원 받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 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런 사람들의 노조 간부 조합활동비까지 세금으로 내줘야 되는 게 이게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이게 시대정신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이고 저는 야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30인 미만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1200만 명입니다. 요새 생존의 벼랑에 걸린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고 실업자 알바생 200만 명입니다. 2천만 명에 이르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상위 3% 공무원, 정교조 이런 사람들의 노조 활동비까지 전임자 임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주라는 게 이것이 약자를 위한 동행입니까? 이거 개혁입니까? 이것이 미래입니까? 저는 정말로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날, 시행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노조는 중대재해법, 물론 영국에 이렇게 비싼 법이 있습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그거 하나 만드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 몇 번 죽으면 이것을 선동해가지고 우당탕 툭탕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적 합의를 거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롭고 이러다 죽지 않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자라서 마녀사냥식으로 막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양당이 다 합의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약자를 위해서 약자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선하다고 얘기하는 위선이자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노동개혁 단적인 예로만 들어도 이것은 기득권의 카르텔입니다. 민주당은 담합했고 국민의힘은 굴복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얘기를 한 후보가 한 명 있긴 합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현재 찻잔 속의 태풍인데 이게 정말로 태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저는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이 노동개혁 하나만 봐도 시대정신을 역주행하고 국가의 아젠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고 기득권끼리 오히려 담합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깨부수려면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 뒤에 써진 것처럼 우리 강원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의 정치가 이래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 좀 높아진 건 왜 그랬겠어요? 그냥 문재인이라든가 이게 내로남불 정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찍을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껌 대신 닭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무임승차자예요. 그들이 싸웠습니까?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부른 것은 국민의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미래지향의 정치를 하자고 참다 못해서 윤석열이라도 그래도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정부가 오히려 특권과 반칙을 많이 하니까 그를 부른 겁니다. 그럼 그 지분은 국민 모두한테 있고 국민의힘 지분 한 30% 정도만 쳐주면 되는데 지네끼리 권력투쟁을 해가지고 다 퍼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오히려 정권 교체 요구는 강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수석 능력입니다. 이제까지 투쟁해서 아무런 기여도 못하고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은들 그걸 유지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이명박 정권도 정동영보다 500만 표를 많이 받았는데 광화문에 100만 명 촛불 모이는 순간 이명박이는 청와대 뒷산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180석,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다 합치면은 3월 9일 이전에 5월쯤 되면 100만 명이 광화문에 쫙 깔립니다. 3개월이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식물정권 됩니다. 국정은 혼란에 빠져듭니다. 갈등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뭐겠어요?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강원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 연합의 정치를 통해서 뭐냐면 그 지분들이 국민한테 가고 압도적인 차이로 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연합의 정치가 있어야 수성을 하는 것이지
무임승차해서 그냥 엉겁결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농공행사하냐고 바쁠 텐데 추선 가능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고 그 정권 교체를 확고하게 유지시켜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려면 반드시 그 노력을 함께한 모든 이들이 원탁회의라도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시대 정신을 제기하고 그들을 위주로 가야지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옛날처럼 좀만 국민이 지지해주면 옥새도 어디 가불고 또 했다 안 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우리끼리 하겠다 하고 5%는 뭐 별 볼 일 없으니 빠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는 저는 다시금 국민한테 피눈물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연합의 정치는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의 미래, 시시콜콜보다는 정말로 설레이는 대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가장 그래도 지분이 많고 국회의원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